포항에서 유명한 명문고를 나왔고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역삼동에서 지금 자취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이제 출연자분이랑 인터뷰했는데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를 나오면 뭔가 인생이 필 것 같다. 우리가 고등학생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데 가면 네. 이제 그때부터 너 살고 싶은 데 살아. 네. 사람들이 항상 기대를 하는데 어때요? 막상 이 서울대로 간다는 건? 서울대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가지고 전략을 잘 짠다거나 이런 네. 사람이 있고, 뭔가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통찰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진짜 그 공부를 뭔가 몰두해서 명석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애들은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공부하라길래 그 말을 믿고 공부를 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아까 공부를 하라고 하길래 공부를 네. 해서 서울대 갔다잖아요. 네. 근데 그 서울대를 아무리 뭐 낮춘다 해도 함부로 갈 수 있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근데 수능으로 간 케이스는 아니고, 저는 네. 면접을 봐서 수시로 간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수능으로 따지자면 제 주변에 뭐 수능 2-3개 정도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다 한 2-3개만 틀리고 네. 수능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수업이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그래서 7시부터 뭐 1학년 때는 10시까지, 또 이제 그 열람실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열람실에 조금 이제 상위권 애들 어디 모아놓고 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또 12시까지 운영하고, 한 고3 때는 계속 12시까지 거의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침에 9시까지 가가지고 공부 하루 종일 하고 밤 10시에 집에 가고. 그러면 365일을 그렇게 공부만 했었잖아요. 네. 공부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는 세상이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냥 뭐 적당히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부로 사시거나 무직으로 사시거나 그러셨죠. 주변에 사업가 딱히 없었고,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급여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그분들도 뭔가 다른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의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정해진 길을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좋은 대학 가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이 정도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 말고는 없었어요. 그냥 공부가 전부고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안 된다, 막 그런 좀 생각이 있으셨겠네요. 네. 그럼 한 번에 서울대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요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수능을 못 봐서 네. 그 충격에 뭐 자기의 목숨을 걷어버리거나 막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 역시 내가 아는 세상이 그만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사실 20살 때까지 학교만 다닌 친구들이 알 리도 없고, 누군가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거를 알아가기까지도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계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전교 한 30분 정도 했댔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앞에 29명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면 뭔가 인생에 성공할 거란 그런 네. 기대가 있고, 네. 자연스레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2등 애들은 인생을 뭔가 되게 잘 살 거라 그런 생각을 네.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이제 29 마지막을, 네. 20대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는 분으로서 네. 지금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그냥 저랑 비슷하거나 공부를 좀 더 하거나 로스쿨을 가거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그냥 전문직, 또 뭐 대기업, 네. 아니면 또 대학원 이런 길을 가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께서도 대기업에도 다니고 일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 드라마에 이렇게 쫙 빼있고 멋지게 PT를 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 윗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커리어 우먼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나도 저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회사 들어가서 얼마 안 된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저런 기회가 많지 않구나. 저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하여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지방 근무를 했을 때 한 주에 회식을 2-3번씩 했어요. 최소가 2-3번이었고 많을 때는 4번, 5번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회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영업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까우니까 영업사원분들이랑도 막 회식을 하고 거래처 상임이랑도 하고 저희 부장님들이랑 엄청 친한데 사람은 좋았어요. 저희 회사에는 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람이 좋다, 사람이 나쁘다 이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는데 그냥 술을 계속 마시니까 술자리에 가가지고 막 삼행시 짓고 건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 때는 잘했어요. 제가 그게 적성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부장님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자리를 띄우고 이런 아재개가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게 집에 갈 때 현타가 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모은 돈을 다 병원비로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라는 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선생님과 비슷한 길을 걸으려고 명문대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도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선배로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저로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저는 서울대 가서 좋았지만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세상에 똑똑한 애들이 많아. 진짜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은 되게 많고 공부가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한때는 그냥 후회만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거를. 너는 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살았을까? 내가 좀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걸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작곡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유명한 프로듀서 되어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걔처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거 한편으로는 수용을 하게 되는 거는 그것 역시 내가 노력했던 시간이고 내가 어쨌든 주어진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고 그 관성을 나는 평생을 갖고 살아갈 거니까 그 열심히 했던 그 태도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는 30살도 되게 어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뭔가 해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어디 한 군데는 열어두는 거 시야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공부가 다가 아니랬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몰라요. 그 공부를 안 하는 삶을 몰라요.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막 자기 주장을 펼쳤던 애들을 저는 고등학생 때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기르고 싶어? 파마를 하고 싶어? 염색을 하고 싶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쟤는 꼭 저렇게 하고 와서 학교에 분란을 일으킬까?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걔네들은 되게 대단한 애들이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생각해보면 반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뭔가 다른 기술이 있는 친구도 한두 명씩은 꼭 있었고 또 뭔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그래서 선생님과 싸우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들이 진짜 멋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또 있어요. 좋은 대학교로 가시고 또 좋은 고등학교로 나온 분으로서 학군이 되게 좋은 데만 있었잖아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학군이잖아요. 네. 학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학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어찌 보면 경주에 살면서 포항으로 유학을 간 셈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로 그 면학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몰두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곳도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최소한의 학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최고의 일탈이 뭐였어요? 저 최고의 일탈 기숙사 살 때 기숙사에 도망쳐서 이마트 갔던 거? 카페벤에 가서 딸기 빙수 먹고 온 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일탈이었습니다. 그게 일탈이에요? 네, 하면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그때는 그게 일탈이었죠.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네요. 심장이 콩닥콩닥 했죠. 벌써 졸업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고등학교를. 그쵸, 이제 사회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 그럼 본인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것 같은데
저는 활동은 되게 왕성하게 했어요. 제가 뭐 학회도 하고 과학생회도 하고 뭐 다른 동아리도 많이 하고 밴드 동아리도 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자신은 없어요. 그들에도 또 미련하게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 대신 약간 기술을 익힌다든지 또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근데 유튜브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유튜브가 있으니까 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네. 하는 좀 좋은 플랫폼이 생기긴 네, 했네요. 너무 좋죠. 유튜브 진짜 하루 종일 봐도 배울 게 많아요.